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릴리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우리 케이트 선생님, 제가 사실 한국에 선생님께서 계실 때 같이 영어 강사로 근무하시다가 선생님께서 캐나다로 이제 아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8년 차 영어 강사이시면서 또 중학생 딸을 두고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 캐나다 교육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 네, 사실 부모님이라면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 번쯤은 캐나다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공부 네. 환경도 좀 자유롭고 또 청정 지역이고 영어 공부도 자연스럽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민을 가 계시지만 뭐 한 달 살기, 조기 유학, 뭐 여행 뭐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또 캐나다에서 지금 몇 년 계셨죠? 지금 정확하게는 5년 7개월 정도 5년 된 것 7개월. 같아요. 네, 6년 다 돼가네요, 이제. 네, 거의 6년 차라고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네, 네, 같은데, 우리 네, 선생님께서 또 한국에 계실 때 영어 강사로서 영어 교육 일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국 초등학교 교육과 우리 한국에서 또 초등학교 자녀 보내셨었잖아요. 캐나다 네. 학교 교육의 차이, 실제로 음,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네. 이거는 좀 다른데?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이제 딸이 여기서는 grade 7, 그러니까 7학년이고 한국에서는 지금 중1의 나이거든요. 중요해요, 네, 그죠? 1학년 1학, 예, 중1의 나이고, 1학년 1학기를 사실 마치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grade 2, 2학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한국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들은 것도 있고, 조카도 음, 있고, 뭐, 친구들,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이제 초등생들 많이 또 비교를 해보자면, 지도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음. 일단, 저희 아이가 처음에 grade 2에 딱 갔다가 오면서 했던 얘기가, 엄마 유치원 같아. 아, 유치원 같아.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뭐가 유치원 같아? 그랬더니 분위기가 너무 유치원스러워. 그래서 이제 나중에 후에 학교를 방문할 일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항상 학교가 시작하면은 오픈 하우스라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말 그대로 오픈하는 거죠. 이제 와가지고 교실 구경하고 선생님 만나고 하라고. 근데 이제 갔었는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렇게 유치원처럼 테이블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고 그래서 아, 카펫에 아이들이 실제로 카펫 타임이라는 걸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이제 놀이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교육과 놀이가, 우리가 그레이드 2라고는 하지만 거의 유치원 수준에 가까운 그런 교육들을 약간 아이들과 서로 약간 밍글하면서 재밌는 액티비티 위주로 많이 한다는 거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큰 차이점은요, 일단 교과서가 없어요. 아, 캐나다 학교는 공교육은 특히 저는 이제 아이를 퍼블릭 스쿨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또 프라이빗 스쿨하고는 다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공교육은 교과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사실 충격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교과서가 없지? 선생님들이 매일 그 프린트물을 준비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 물론 전반적인 커리큘럼 같은 건 있지만, 모든 건 선생님의 재량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 반과 아이들의 맞춤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이게 뭐지라고 했었는데, 저도 그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알고 갔기 때문에. 음,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만족을 하는 부분은 아이가 처음에 갔을 때, 저는 제가 영어 강사였지만 우리 아이를 영어를 미리미리 막 교육시키진 않았어요. 음. 그래서 ABCD? 그다음에 노래? 뭐 요 정도만 알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쓰고 초등학교 이런 거 1학년 하나도, 때. 네, 네. 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거의 배운 케이스인데 간단한 것만 하고 ABCD는 구분할 줄 알았던 정도. 근데 이미 그 정도, 그 시기에 똑같은 나이의 캐나다 아이들도 잘 못하더라고요, 아직은. 우리가 그레이트 하면은, 2학년인데 뭐 단어 어느 정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우리나라는 약간 그러니까. 그렇죠. 기준이 근데 높죠. 스펠링도 너무 많이 모르고. 그 얘가 모르는 게 하나도 창피한 부분이 아니었고.
그리고 너무 놀랐던 게 선생님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어쨌든 늘어가지만 스펠링이 틀린 거에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소리 난 대로 쓰더라고요. 그죠. 그냥 애들이 말 처음 할 그대로. 때. 근데 내용을 보고, 컨텐츠를 보고 아이디어를 보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되게 초점을 두고, 이 아이가 스펠링이 어떤지, 그래머가 어떤지, 막 이런 거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시는 느낌? 그래서 음, 그걸 가지고 늘 저랑 얘기하셨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어쨌든 영어를 잘 못하고 갔고, 성격이 조금 소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음, 제가 이제 엑스트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서 담임 선생님을 무지하게 괴롭혔죠. 처음부터 가서 저 클로이 저희 아이 영어 이름이 참고로 클로이인데 클로이 엄마고 뭐 막 소개하면서 막 우리가 이렇게 하고 아이가 영어를 잘 못하고 근데 제가 느꼈던 건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러면 저 엄마 왜 저래 왜 가서 왜 오지랖이야 그러는데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아, 이 음, 엄마는 아이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음, 너무,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저랑 계속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얼굴 볼 때마다 또는 이메일로. 여기는 또 하나 특징은 선생님의 번호를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절대 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얼굴 들이밀거나 이메일로 소통을 하는데 오늘은 클로이가 이런 부분이 뭐 괜찮아졌고 이걸 하고 싶어 하는데 어머님이 집에서 좀 준비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오히려 나중에는 더 역으로 저한테 제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감동을 받기 어, 시작했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고 보통 많은 한국 어머님들이 처음에 오시면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너무 막 내가 얼굴 들이면 안 되니까. 한국에서처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제가 이제 느꼈던 바는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일로 와, 내가 다 도와줄게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쵸. 저 이거 모르는데 좀 도와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딱 그게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얘가 이렇고, 이런 부분이 어렵고 하니까 선생님 좀 잘 봐주세요. 그러면 그게 오지랖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제가 잘 볼게요. 그러고서 나서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도 너무 좋아지기 시작했고, 선생님이 음, 자기에 관심을 주시고, 막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게끔 도와주시니까, 이 영어가 어느 순간 그러니까 스물스물 늘기 시작했고, 이제 일단 리스닝이 먼저 좋아지고, 그리고 스피킹은 이제 조금. 근데 이제 많이 쓰고, 쓰는 거를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음, 그거가 이제 우리나라처럼 스펠링 외워 막 10개 스펠링 다 맞았어. 이게 아니고 음,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 2학년 때는 그레이드 2 때는 선생님이 매일 알림장 같은 거 써주셨는데 이제 음, 칠판해 주셨는데 그거 똑같이 따랐어. 음, 영어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막 이상한 삐뚤빼뚤한 걸로 딱 써와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칭찬해 주시라고 하고, 그럼 칭찬해 주고, 얘는 막 또, 그러면서 영어 단어를 오히려 눈으로, 이거구나. 이런 아, 식으로 익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텐츠로, 오늘은 이런 내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중요한 키워드가 이런 거 있었고,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거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이렇구나. 근데 막 틀리고 막 난리죠. 근데 그게 음, 선생님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 보고 코멘트를 항상 달아주시고 너무 잘했다. 뭐 음, 내용이 너무 아이디어가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음, 코멘트를 달아주셔서 정말 유치원 보내는 느낌을 너무 받았고요. 그래서 2학년 생활을 굉장히 잘 시작을 했었고 거의 끝날 때쯤엔 그래도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마지막에 제가 기억나는 게 무슨 레터를 하나 쓰는 게 그 반의 클래스 워크로 음, 있었는데 그래도 많이 스펠링이 맞아서 쓰더라고요. 내용도 자기 나름대로.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발전된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여기서는 계속 트라이 하게끔 하고,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 가지고는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생각을 받아서, 그것이, 아직도 저는 그때 그래서 자료들을 우리 아이가 했던 걸 하나도 안 버리고 남겨놨거든요, 일부러. 어, 네가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아직 가끔 보면 그게 좀 제가 영어를 티칭하거나 아니면은 좀 그럴 때 좀 굉장히 다시금
저를 돌아보게 하는 것도 있고, 아, 맞다. 영어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아, 아이에게 하나하나 지적하면서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한 아이도 여기 와서, 영어를 잘 모르고 읽는 거 거의 안 됐던 아이가 여기 와서 지금 저랑 1년 정도 하면서 음, 이제 읽는 걸 엄청 잘하게 됐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한 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기 선생님들이 하는 식으로 스펠링 막 외우고 막 이게 아니라 통으로 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큰 그림으로 비슷하게 하니까 아이가 그냥 이제 따라서 읽고 스펠링도 음, 외우게 되고 아, 자연스러운 습득 과정을 캐나다 교육은 특히 저학년 때는 포커스로 두고 음,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학년 때, 3학년 때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 아이를 통해서 경험했던 터라 아, 이런 부분이 참 한국이랑 다르다라는 음. 생각. 되게 유치원 같다. 그 아이의 말이 아직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캐나다의 어떤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영어 강사로서도 다시 한번 또 중요한 부분을 되새기게 되네요. 네. 좋습니다. 혹시나 우리 또 한국에서 캐나다에 하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막상 보면 또 알고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그런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교육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부분. 약간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전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모르시는 뭔가 교과서 이런 게 없는 거. 그래서 집에서 뭔가 복습을 시키거나 뭔가 따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약간 뭔가 주어져야지 편한 네.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집에 아이가 교과서를 가져와 이런 걸 했구나 하는데 그런 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놀라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저희가 결국엔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되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은 굉장히 여기가 온라인 수업이 발달돼 있어요. 음, 음. 근데 그게 이제 물론 팬데믹 때 더 개발이 그죠. 많이 된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지금도 보면 작년 6학년 때도 5학년 때도 그랬지만 항상 모든 퍼블릭 스쿨에 아이당 하나씩 크롬북이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7학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집에서 음, 숙제할 일도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숙제가 물론 쓰는 것도 꽤 있지만 이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아예 그 안에 모든 자료와 선생님들이 이런 숙제나 과제나 시험 이런 것들을 다 쫙 올려주시거든요. 음, 그러면 매일 한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매일 아예 수업 시간에 그냥 학교 안에서 그걸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음. 선생님 뭔가 이제 배우고 거기다 올려주시면 이제 과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 내에. 그래서 그 안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잘 다룹니다, 컴퓨터를. 빠른 나이에. 한, 저희 아이도 저희 컴퓨터 뭐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미 3학년, 4학년 팬데믹 때부터 시작돼서 5학년, 6학년 때 정도 되니까 막 파워포인트부터 슬라이드 막 이펙트 넣어가지고 팡팡팡 하고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더라고. 그래서 되게 어느 날 엄마 나 내일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본 거 괜찮은지 좀 봐줘 해서 딱 봤더니 막 여러 가지 효과가 막 나오고 사진 넣고 막 탁탁탁 하는 그런 말 그대로 대학생 때나 제가 했던 그런 그죠. 어릴 것들을 막 때는. 하길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랬더니 이거 학교에서 우리 맨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자, 이렇게 해서 너네가 해. 그러면 해가지고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이용하는 굉장히 숙제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발표든 실제적이네요, 이런 거 교육이. 실제적으로 너무 해서 제가 좀 그런 부분에도 컴퓨터를 따로 뭐 배우고 말고 할 필요가 없겠구나. 아, 저보다 지금 훨씬 잘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컴퓨터에 물론 가끔 너무 또 컴퓨터에 온라인 들어가가지고 너무 어릴 때부터 많이 아무래도,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6학년까지는 크롬북을 항상 학교에 두고 가야 되고요. 집에 못 가져가게 하고 7학년 때는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부모들이 좀 감시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당부는 하세요.
그리고 어, 방학 같은 데는 학교에 또 반납하고 가라고 하고, 아, 최대한 수업 위주로만 하지, 그걸 가지고 다른 거는 하지 말라고 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바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그 셀폰, 음, 핸드폰 때문에 이슈가 많잖아요. 근데 캐나다도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작년부터는 아예 교육청에서 딱 거의 뭐 법같이 비슷하게 강력하게 낸 게 7학년, 8학년까지는 여기가 이제 거의 중학생까지는 그죠. 그냥 초등 레벨을 보는데 그 학교 안에서 아예 핸드폰을 꺼내지도 못해요. 아, 꺼내는 순간 압수. 그래서 되게 교무실, 강력하네요. 교장실 교무실로 가져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좀 강력하게 하는 걸 했더니 확실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런 거 가지고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물론 고등학생들은 조금 더 자유롭긴 하지만 일단 그럴 8학년까지, 수, 중학생까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자유로운 부분은 되게 자유로운데 또 엄한 부분은 오, 굉장히 엄하게 다루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캐나다에 대해서 여기는 너무 다 대충 하는 거고 다 그냥 다 자유롭지 않을까 음, 생각했지만 의외로 선생님들이 그 서스펜디드라고 하죠. 약간 우리말 정학 같은 것도 음, 되게 자주 자주 음, 아이들에게 걔 누구 서스펜 또 됐대.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좀 그런 규율이 생각보다 세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제가 unexpected 했지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음, 생각이 됐던 부분이고. 근데 물론 안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학교에 다른 건데 어느 동네에 사느냐, 크게는 어느 도시 또는 어느 동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이제 인종이 아무래도 다양하다 보니까 현지인들이 많은, 우리가 말한 현지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백인들, 어, 주로 백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동네, 아시안들이 좀 많은, 여기서 음, 아시안이라고 하는 한국, 중국, 인도, 음, 주로 교육률이 조금 센 동네겠죠? 음, 이런 동네, 또는 이상하게 애매모호하게 섞여 있는 동네. 그죠, 그죠. 여러 동네, 이 작은 도시 안에서도 여러 군데로 나눠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물론 이제 딱 그런 교육청이 있고 하지만 한국처럼 이런 뭔가 공무원의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교장 선생님의 재량으로 학교가 다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음, 사실은 저희 아이가 다녔던 학교 위주로밖에 모르지만 음, 그런 학교에 뭔가 잘못된 어떤 좀 분위기나 이런 걸 만나게 되면 이제 오히려 안 좋은 일들을 겪거나 그런 일들도 제가 주변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인종 때문에 겪는 일들이 아무래도 여기는 다문화 사회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다는 부분? 그러면 그런 궁금한 것들이 게, 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지역별로 분위기가 다르고, 특히 아까 선생님도 그렇고, 교장 선생님도 그렇고, 재량이 크다 보면 학교별로 맞아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그렇죠. 캐나다에 이렇게 뭐, 단기든 아니면 장기든 이렇게 음, 오려고 하실 때, 그럼 네. 어떤 동네나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게 그런 좀 좋은 방향이 될까요? 일단 주변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지만 제 주변에도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기 유학 엄마가 아이들만 데리고 오는 우리가 그죠? 기러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제 친한 분들도 있기도 하고, 어, 그리고 단기로 여기는 제가 사는 곳은 워털루 대학, 캐나다 유명 워털루 대학이 있기 때문에 워털루 대학에 1년 동안 1년이든 2년이든 단기로 연구원이나 교수분들, 어, 이제 박사나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아이들의 학교들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이제 유학원이나 에이전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음, 추천해 주는 데 있는데 대부분 추천해 주시는 동네는 아무래도 여기는 크게 교육청이 공교육이 기본 일반 퍼블릭이 있고 카톨릭 퍼블릭이 있어요. 아, 두 가지로 나뉘어요. 네, 둘 다 퍼블릭이지만 교육청이 이제 카톨릭 퍼블릭은 말 그대로 종교의 베이스를 둔 거라, 음, 그쵸. 주로 카톨릭 신자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죠. 그러나
그거 관계없이 대부분 들어갈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게 단기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카톨릭 퍼블릭을 에이전시에서도 추천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원하세요. 왜냐하면 카톨릭 퍼블릭에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그대로 뭐 중동 사람들이나 아, 인도 사람들 이런 쪽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현지인 위주로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음, 현지인이고 백인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그죠, 그죠. 남미 쪽 사람들도 많고요. 어, 그다음에 뭐 아시아 사람들도 좀 있고 이런 식으로 적당히 있으면서 기본 베이스는 현지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음, 그리고 확실히 그런 분위기에 따라 학교의 이벤트나 학교의 여러 음, 가지 열린 행사가 굉장히 나뉘게 됩니다. 실제로 음, 저희 아이가 2학년 1년을 다녔던 학교는 일반 퍼블릭인 했는데 정말 95%가 현지인이 있는 학교였어요. 음, 그래서 전체 전교생의 제가 알기로 한 3, 4명 정도만 한국인이었고 음, 우리 아이 반에서는 외국인이 이 아이하고 이란 친구 딱 2명이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 백인 아이들에 속해 음,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물론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얘를 오히려 되게 많이 챙겨줬고, 뭐 학교에서 음, 도와줬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런 좋은 학교를 만나면 그렇지만, 사실 또 약간 배척하거나 음, 배타적인 부분이 그런 문화가 있는 현지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그런 거를 사실 잘 알아보고, 그리고 에이전시는 대부분 알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좀 하고 가는 게 되게 좋고,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그 네이버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저희 동네 카페도 있고, 도시별로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문의하거나 이러신 분도 많아요. 아, 저희 애가 몇 학년인데 어느 동네로 가는 게 좋을까요? 뭐 이제 이런 하면 꼭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좀 도움을 얻으신 분도 있고. 근데 일단 잠깐 오신다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시아인들 몰려 있는 곳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아무래도 한국, 중국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음, 교육열이 세고요. 실제로 그곳은 다른 학교들은 막 1학년, 2학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너무 막 액티비티 위주의 경험 위주의 막 즐겁고 해피한 이런 수업분인데 그쪽은 1학년부터 저기 이거 스펠링 테스트 보고 있거든요.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많은 학교에 대부분 한국인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인도 있는데 그런 데는 1학년부터 이미 막 과제며 여기는 정말 학교 숙제가 거의 음, 없거든요. 저학년은. 근데 시험 보고 아, 과제도 많고 그래서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를 살던 엄마에게 들었기 때문에 잠깐 오신다, 1년 오신다, 그쪽은 절대 아무리 교육열이 쏟고 막 우리 애가 막 같이 그거는 하나도 문화를 배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음, 쪽보다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던 분 1년을 경험하시고 돌아가시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 소개로 한 곳에 카톨릭 공립을 갔어요. 자, 남매를 다 보냈는데 제가 본 주변에 수많은 단기로 왔던 가족들 음, 중에 가장 1년 동안 좋고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음, 가족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아, 얘기 들어봤더니 카톨릭이고 현지인들이 많지만 적당히 이민자들이 있으면서, 이민자들의 이제 이런 챙겨줌도 있으면서 또 섞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들이 노는 법, 어떻게 서로 같이 음, 노는지, 생일 파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민자가 많은,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동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하는 되게 분위기가 음, 많거든요. 근데 현지인들이 있으면 그걸 너무 늘 하던 거니까 우리 아이가 가서도, 생일 뭐 같이 할래? 이게 되게 서스럼 음, 없으니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뿐만이 아니라 그죠. 그런 것들도 경험하면서 친구들도 사귀면서 그런 게 있어서 학교는 신중하게 여기는 지역 동네별로 바운더리 안에서 학교가 정해지거든요. 내 아, 주소지에 따라서 그죠. 한국이랑 똑같네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얻을 때 아, 그래서 좀 잘.
먼저 집을 항상 얻고 학교를 정해야, 학교하고 집을 구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집을 먼저 잘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현지인들이 그래도 좀 비율이 있고 너무 배타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 있는 동네를 선정을 하시면서 그러고 나서 그곳에 있는 학교를 보내시는 게 단기로 오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음. 아, 저도 가고 싶네요. 사실 오세요, 근데 오세요. 우리가 네, 캐나다 단기, 장기 유학, 한 달 살기 여행 다 좋은데 결국에는 이게 아무래도 비용이 좀 그렇죠.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렇고 네. 그래서 혹시 오래 계셨으니까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음. 캐나다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뭐 집이라든지 아니면 동네라든지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음, 뭐 학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방법 중에, 물론 이제 도시별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큰 도시들은 무조건 비쌉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밴쿠버, 밴쿠버, 뭐 토론토 그렇죠. 이런 데 말씀하시는 밴쿠버, 거죠? 토론토는 양대산맥으로 가장 비싼 동네고요. 여기서 음, 비싸다고 하는 건 물론 생활비가 물가가 있겠지만, 렌트비. 렌트비. 렌트비가 아무래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죠? 렌트비를 기준으로 하면 대도시는 피하는 게 좋고요. 특히 1년, 어, 2년 사는데 대도시에 살 필요가 없죠. 아, 거기는 또 이민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다면 또 너무 소도시는 사실 렌트비가 싸지만 누릴 수 음, 있는 게 좀 한정적이라. 그죠? 그래서 중간 사이즈 정도의 도시를 많이 원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온타리오에 토론토에서 음,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저는 키치너 워럴로 우리가 줄여서 KW 어, 지역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왜냐면 두 아, 도시가 딱 붙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아, 교육청이 하나예요. 약간, 교육청이 같아요. 부산 김해 이런 느낌인가? 그렇죠. 아, 그렇죠. 네네네. 정말 딱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같은 생활권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왔었던 2019년만 해도 렌트비가 비싸지 않았어요. 어, 그런데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이제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밀려 경기도로 어, 내려오듯이 토론토에서 아, 밀려 어, 여기까지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저희 도시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일단 굉장히 캐나다의 명문이라고 하는 워털루 대가 있습니다. 어, 유니버시티 워털루가 있고요. 그리고 코네스토가 칼리지라고 하는 이제 좀 큰 칼리지가 있어요. 저희 남편도 이제 어, 거기를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적당한 규모의 중간 정도 사이즈 되는 도시고 뭐 음, 토론토 멀지 않고 뭐 이러고 괜찮고 뭐 적당하니까 임자도 적당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사람들이 그리고 음, 이민 정책이 좀 많이 오픈되어 있을 때 이쪽에서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뭐 인구 일산 분당 이 정도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렇게 기준으로. 밀려오면 맞아요. 음, 밀려오면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 버렸고 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렌트비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 팬데믹 때.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이제 조금 여기도 지금 요새 그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도 바뀌었고 음, 이제 여러 가지 이민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그거를 조정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을 좀 제한적으로 받겠다 그러면서 집의 공급을 늘리면서 집값을 다시 떨어뜨리겠다 옛날로 그게 이제 하고 있는, 새로운 총리의 공약이었고, 그래서 뽑혔고, 실제로 조금 제가 체감을 하고 있긴 해요. 약간 내려가고 있는 거긴 어, 한데, 주변의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이라, 아, 저 같은 그만큼 경우도 살기가 지금 좋다는 거네요. 그죠? 왜 그러냐면, 제가 사는 도시에, 아까 얘기했지만, 코네소가 칼리지에 어떤 학교 많이들 이제 학비를 아이들의 교육비나 이런 걸 절감하기 어떻게 오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부모 중에 한 분이 코네수가 카리지라고 예를 들면 어학을 본과가 아니더라도 어학이라도 시작을 하면 음. 아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학교가 무료예요. 학교가 무상이에요. 그래서 무상교육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민을 하려고 온 거지만 그것도 알고 왔죠. 그래서 이제 어학부터가 무료니까
쭉 이제 할 때까지 무료죠. 그래서 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work permit이라는 PGWP라고 하는 3년짜리 working permit이 나와요. 컬리지 졸업한 어, 학생은 무조건. 어, 그러면 3년이 있으니까 또 이때 동안 또 무상이에요. 아, 아이가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영주권 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처럼 어떻게든 취업을 해서 이제 영주권을 하는 길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하게 이렇게 되는 연결이 거고. 되는 거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컬리지가 최소한 2년에 3년 이라고 하면 만약에 5년 정도라고 하면 5년 동안은 아이가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셨고 저희도 그 중에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조금 민감한 질문일 네, 수도 있지만 혹시 아까 렌트비가 비싸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 거기는 어느 정도 하는지 좀 음, 공유를 해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살고 계신 지역이나 네, 아니면 네, 대도시나 네. 알고 계신. 그렇죠. 요즘에 이제 살짝 떨어진 걸로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살고 있는 키치너 워럴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서는 콘도라고 말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의 아파트 그냥 아파트. 개념이거든요. 를 콘도라고 하죠. 그리고 진짜 여기 아파트는 그 개인 소유가 아닌 회사 소유의 아파트. 아, 그리고 콘도는 개인이 하나씩 우리처럼 분양받아 하나씩 사는 거. 아, 밖에서 보면 비슷하게 생겼지만 공동주택으로 아, 그런 개념이 다른데요. 가장 가장 저렴한 부분은 아파트, 어, 아파트ment. 요게 잘 저렴하고 그 다음에 콘도 아, 그리고 나면 뭘 콘도도 얼마나 콘도가 크냐 그럼요. 다 좋냐 그렇죠. 이걸 따라 부동산이. 다르지만 일단 제가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면 타운하우스라고 하는 아, 타운하우스가 말 그대로 이제 작은 어쨌든 하우스 개념이지만 요게 여러 개가 타다다닥 붙어 있는 거. 우리나라도 있으니까요. 그쵸, 그쵸, 그쵸.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진짜 단독 주택으로 가기 전에 세미 디태치드라고 해서 디태치드가 말 그대로 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미 음, 디태치드는 두 집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벽만 공유하고 각자 거라지 있고 백야드 있고 각자가 있지만 벽만 딱 붙어 있는 두 집만 붙어 있는 형태가 있고 마지막이 이제 온전한 주택 이렇게 가격이 자기만의 올라가겠네요. 하우스. 음, 그렇죠. 그래서 아래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어파트먼트는 기억이 안 나는데 콘도 정도 뭐 보통 많은 분들이 콘도를 아, 찾으시거든요. 왜냐면 또 콘도랑 아파트의 차이가 뭐냐면 아파트 물론 되게 럭셔리한 아파트는 안 그렇지만 옛날 기준으로 하면 그 세탁기랑 건조기가 아파트는 보통 공용으로 쓰는 거라면 콘도는 집 안에 있어요. 그럼 콘도로 네. 가야겠네요. 그렇죠. 한국 분들은 싫어하죠. 그죠. 그래서 한국 분들은 콘도로 간다고 민감하니까. 하면 그렇죠.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얘 투베드라고 가장 많이 찾는 게 투베드룸. 투베드룸. 투베드룸에 보통 화장실 두 개 정도 달려 있으니까 투베드라고 하면 요즘에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 2000, 2000부터 2100, 2200, 2300 음, 그거는 사이즈,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평수가 아니라 스퀘어 피트 해가지고 그쵸, 그쵸. 평방미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 면적에 따라 다른데 좀 큰 데는 음, 아무래도 그리고 새 집, 좀 넓은데 그 다음에 편의시설 안에 잘 돼 있는 거 이런 거를 했을 때 좀 비싼 콘도로 간다고 하면 2천 한 50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투베드라고 했을 때. 그렇지만 좀 오래되고 뭐 그렇게 넓지 않고 편의시설이 뭐 별로다 이렇게 했을 그죠. 때는 뭐 2,000불 심지어 1,900불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게 얼마 정도예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대략적으로? 지금의 다시 환율이 떨어져서 900한 90원대 정도 음, 하는데 그냥 음, 보통 사람 여기 있는 분들 1대1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2,000불이라고 하면 200만 원.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월세 2,000. 200만 근데 원 정도. 여기는 이제 그게 없잖아요. 저희 한국처럼 뭐라고 하죠? 보증금이 없으니까. 조금 더 높은 게 있긴 보증금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보증금이 없고 그냥 아, 들어갈 때 첫 달과 막달 거를 내고 들어가죠.
아, 그쵸, 그쵸. 그럼 월 소도시가 보통 200에서 250이라면, 음. 밴쿠버나 이런 좀 대도시는 뭐 3, 400까지도 가겠네요, 아파트가. 밴쿠버가는 비싸다고 들었고, 그런데 지금 콘도 시장이 요즘에 좀 좋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콘도는 많이 지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민 정책이랑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민 정책을 좀 타이트하게 하면서 이민자들을 좀 줄이겠다는 게 있다 보니 음, 콘도가 공실이 많아진 거예요. 아, 좀 그래서 저렴해졌겠네요. 지금 팬데믹 때 엄청 비쌌던 토론토 콘도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이고요. 아, 사실은 조금만 옆에, 예를 들어서 저희에서 1시간 정도 가면 이제 런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어, 거기도 꽤 한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가 여기보다 조금씩 더 싸고요. 음, 그리고 더 웃긴 건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 있잖아요. 음, 오타와가 더 싸요. 아, 렌트비가 평균적으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도시는 오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계속 매년 오시는데 이런 이제 적당한 것 때문에 토론토랑 음, 멀지 않고 음, 워터루란 좋은 대학이 있고 적당한 잡이 있고 뭐 이런 것 이민자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오시긴 하는데 그런 데는 근데 렌트비가 항상 한국인들이 아껴 많이 몰릴 놓으시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들 공유를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오긴 한데 이제 오시면 항상 느끼는 게 여기 왜 이렇게 렌트비가 비싸요? 아, 다들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 비해서 비싼 게 맞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토론토 가까이 아, 있는 도시보다도.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조금 저렴한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150에서 200 사이로도 구하면 구할 수는 있겠네요. 도시에 따라서. 콘도를 본다면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음, 토론토에서 일단 멀어질수록 싸고요. 그리고 주가 완전 다른 예를 들어서 캘거리라는 도시가 있는 알버타. 이 들어봤어요. 알버타에 있는 도시, 캘거리나 에드먼튼 같은 경우 요즘 캘거리는 워낙 큰 도시니까 에드먼튼 이런 것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는데 거기가 여기보다 더 싸다고 들었어요. 저렴하다고. 아,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학교, 돈이, 네, 학교가, 네. 그러면 거기는 현지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사교육을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이에게 드는 교육 비용이 따로 또 있나요? 교육 비용이 아무래도 이제 여기는 우리처럼 무슨 학원이나 이제 공부하는 학원을 다니는 음, 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음, 주로 어렸을 때 많이 하는 건 생각보다 근데 사교육비가 어떤 부분에서 드냐면 여기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생활체육이 굉장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동을 뭔가 특별하게 한다기보다 생활적인 체육으로 많이 배우는데, 음. 그러려면 이제 배우러 다녀야 되잖아요. 물론 약간 배우려면 배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센터. 아, 우리랑 똑같네요. 커뮤니티 센터, 예, 저도 지역 지역센터 센터로 이런 다닙니다. 데는, 네, 그쵸? 네, 저렴합니다. 음, 다른 거에 비해서 확실히. 그래서 음, 보통 캠프 같은 거 보낼 때도 가장 저렴한 부분이 바로 커뮤니티 센터 캠프예요. 그거는 음. 진짜 그러니까 오픈과 동시에 그냥 마감이 다 돼버린. 우리나라도 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도 하고, 싼 부분이고, YMCA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저렴한 부분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들도 클럽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운동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아이들, 예. 그래서 많이 배울수록,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조금 열정적이고, 좀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그런 집들은 음,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가 제일 비싼 운동이고요. 그죠? 그리고 사커, 축구, 축구. 축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축구 클럽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다 이제 다니고 레슨 받고 하려면 돈이 은근 들어가죠. 그래서 아, 그런 운동에 아무래도 사교육비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미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런데 음악이 비싸요. 아, 음악 배우는 게 비싸요. 악기 배우는 게 비싸요. 그렇군요. 한국에서 가장 제가 부러운 부분이 피아노 배우는 거. 피아노 아, 너무 싸잖아요. 그죠. 비싸진 않은 편이죠. 물론 어디 가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렇죠. 그렇군요. 여기는 미술을 시켜야 되는군요, 캐나다에서는.
응, 미술은 그나마 예를 응, 들어서 미술 같은 경우 저희 아이가 한 2년 반 정도 다녔는데 응. 소규모로 하는 미술학원은 한 시간당 처음에 20불부터 시작해서 결국 시간당 24불까지 2만 원. 올랐지만 그렇죠. 시간당 2만 원 그렇게 여긴 정도. 항상 다 hourly로 얘기를 하니까. 아, 근데 그럼 비싸봤자 24불, 5불, 25불? 뭐 2만 정말 4천 원, 막 2만 5천 원. 그쵸. 너무 막 이렇게 막 선생님이 막 이렇게 경력이 많고 막 하이 퀄리티고 어, 이랬을 경우 한 뭐 30불까지 가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음, 20불 후반대 이 정도까지만 음, 할 수 있는데 음악은 일단 개인 레슨을 받는다 하면 음. 시간당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아이가 개인 레슨 잠깐 받았었는데 너무 운이 좋게 어떻게 좀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젊은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그만두게 되면서 아직 헤매고 있어요. 저희도. 회원 어, 선생님 찾으려고. 근데 음. 그분이 시간당 38불 정도 받으셨는데 그거는 찾을 수 없는 가격이고요. 아, 보통 선생님 좀 경력 있으시고 좀 하신다 그러면 여기는 보통 음악 같은 경우는 50불 이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시간당 5만 원 이상. 그렇죠. 5, 60불 정도 생각하시고 예를 오, 들어서 시간당 2만 원. 바이올린이나 이런 아, 좀 다른 악기를 배운다. 그럼 이제 더 올라갑니다. 아, 거의 네, 약간, 피아노가 그 정도라는 얘기예요. 프라이빗 네, 그런 1대1 운동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희 네, 나라도 그렇고. 그러세요. 음,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아, 이제 맞아. 최저시급도 지금 높죠. 최저시급이 온타리오 같은 경우는 시간당 17.60이에요. 그러니까 17,600원 17,000. 정도. 그렇죠. 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자기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되게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개인 음. 레슨을 해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근데 가격이 있죠. 그 시간 음, 최저 시급이 음. 17,600원이면, 뭐, 물가라든지 그 렌트비 빼고 우리가 왜 생활물가 있잖아요.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또 교육비 아까 네네네.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한 달 살기를 이제 선생님이 음, 계신 지역 정도로 중소도시인데 네, 조금 네. 살기 좋은 데로 음, 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얼마 들까요? 한 500은 넘게 될 것 같은데, 음, 최소? 500 정도, 그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500만 음, 원. 한 달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보통 저도 이제 가계부를 쓰잖아요. 네네. 쓰고 이렇게 봤을 때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보면 이래저래 물론 뭐 한 달 여행을 막 엄청 다니진 않으신다고 해도 음, 그래도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게 하잖아요. 또 근데 단기로 가면 많이 다녀야 외식비가 되니까. 그쵸. 근데 음, 여기가 이제 비싼 게 장 보는 물가는 괜찮은데, 그렇게 식당이 왜냐면 비싸죠. 여기 그쵸. 고기나 야채 이런 것들 고기나 음, 과일 같은 게 한국보다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다가 집에서 해 먹으면 되니까 생각보다는 장보기 물가가 작년에 저희 가족들이 왔을 때 뭐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는 왜냐면 싼 것들이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지니까 대신 공산품이 비싸죠, 여기가. 결국 공산품이 좀 인건비가 비싼 비싼 편. 거네요. 그죠? 그렇죠. 맞아. 그리고 캐나다가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캐나다는 음.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데 외식비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아, 외식을 많이 애들 안 하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아, 왜냐면 아시겠지만 텍스 붙죠? 팁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아, 보니까 외식비가 많이 들어서 만약에 내가 외식을 그래도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예산이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그죠. 그래도 내가 장 봐다가 해 먹겠다 하면 그쵸. 500만 원 정도는 500만 원 아껴 하시면 썼을 때. 그래도 네네. 좀, 그래도 렌트비가 만약에 적당하게, 알뜰하게 그쵸. 살면 500만 원 정도 살 수 네. 있다. 한 달 살기. 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렇죠. 학비는 뭐 이렇게 네. 오시는 것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이제 기본적인 생활 물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음, 그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아까 네. 선생님께서 아, 그 아이 영어 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아, 해주셨었는데 네네. 혹시 그 아이 영어 글쓰기를 어떻게 좀 배웠는지 캐나다에서 어떻게 음,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음, 일단
학교에서 제가 막 엑스트라로 팬데믹 때 조금 이제 봐준 부분이 있긴 한데 학교에서 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 처음에 아예 모를 때는 그냥 받아 적었던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나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써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틀린 스펠링이나 틀린 막 문법도 다 문법으로. 틀리고 이러면서 그냥 썼는데 내용이 맞으면 그거에 대해서 막 체크해 주시고 아, 맞았다고 잘했다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가게끔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제가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읽기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책 읽기. 그거를 2학년 때 처음 가가지고 영어 하나도 몰랐는데도 이제 리딩을 매일 아예 챌린지를 주시더라고요. 리딩 무슨 챌린지 이런 걸 해가지고 매일 학교에 라이브러리, 뭐 우리나라도 있지만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아이에게 맞는 책을 쫙 레벨별로 놔두면 애가 이제 고르게끔 하는 거죠. 음, 올라와서 집에서 엄마가 처음엔 읽어줘야 되니까 읽어주고 같이 읽으면 체크해서 얼마큼 쌓이면 리워드를 주시고 약간 음, 이런 걸로 사실은 처음에 우리 아이에게 좀 모티베이션을 줬던 것 같고 다행히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부터 책을 좋아하긴 했어요. 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왔고 근데 책 읽기를 할 때 이게 약간 무슨 학습처럼 막 읽는 그런 음, 게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쉬운 음, 문장부터 그러면서 한글을 뛸 때도 저희 아이 그랬지만 많이 보면서 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한글도 그냥 책 보고 읽혔던 경우가 저희 아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사실은 그렇게 그냥 했고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봤을 때도 그렇게 내용을 잘 읽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얘가 이제 레벨이 조금 조금 올라갈 때는 읽어볼래 해가지고 읽으면 아는 단어가 있으면 이제 읽잖아요. 네. 그럼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닉스를 같이 하면서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걸 알려주지만 아이가 처음에 당연히 못 하잖아요. 한 번에 안 그죠.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지금 아이들 다른 친구들 가르칠 때도 파닉스를 그 약간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반복시키고 따라하게끔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따라하게끔 많이 하다 보고 글자를 결국에 어차피 처음에는 물론 뭐 각각의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파닉스 이런 거를 아이가 다 알면 좋겠지만 처음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음, 통으로 그냥 읽으면서 같이 단어 전체와 그림과 말 그대로 그냥 연상되는 거 가지고 계속 같이 쉽게 쉽게 읽고 따라하고 반복하고 또 들려주고 그다음 얘가 읽어보라고 했을 때 아는 거 있으면 좀 읽고 못하더라도 이게 이거였어라고 그냥 알려주고 음, 이러면서 계속 반복을 가다 보니 글자가 많이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 음, 그러면서 쓰기가 시작되면서 간단하게 뭐 문장 그다음에 어떤 날은 보니까 감정에 대해서 쓰는 날도 있었고, 음, 어떤 날은 일기, 어떤 날은 그림에 대해서 묘사하는 날도 있었고, 약간 음, 이렇게 학교에서 컨텐츠별로 가다 보니까 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뭔가 장황하게 라이팅을 한 적은 없고요. 음,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끔 요거 한번 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요거, 이렇게. 그래서 저도 집에서 팬데믹 때 아이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이제 받을 때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라이팅 할 때 그런 식으로 같이 써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 했을 때, 이게 틀렸어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아직은 완벽한 아이가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선생님의 그 모토처럼 전반적으로 이게 잘 이해하고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너가 쓸 수 있는 걸 써봐. 그러면 써보면 제가 조금 코렉션 해주고 그리고 음, 나서 항상 코렉션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틀렸어 이게 아니라 여기선 이렇게 쓰면 좋아. 여기선 이렇게 하면 음, 좋아. 그러고 나면 얘가 난이도별로. 보고 그렇구나. 그러고 나면 나중에 물론 또 틀리고 또 맞아요. 틀리지만 계속 또 틀리잖아요. 아이가 그죠. 계속 틀리잖아요. 반복해서 근데 틀렸어. 수십 번 반복을 사실은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많이들 얘기했는데 단어를 스펠링을 목적을 두고 쓰게 하지 말고 맞아요. 이 단어, 그쵸? 이 음, 단어 자체를 익히는데 이 목적을 두고 해야지. 그리고 음, 문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문장을 전체를 외워라 이게 아니고 반복해서 읽으라고 저는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읽다 보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써볼까? 이렇게 되면 외운 걸 쓰겠지만 어느 정도 뭐 틀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리고 음, 다시 네가 원래 거 읽어봐. 그럼 읽고 아 이게 여기서 빠졌구나. 스스로 이걸 깨닫게끔 물론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좀 그죠. 하는 편인데 저희 아이에게도 그랬고 다른 아이들 가르칠 때도 계속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 심지어 어른들에게도 그렇게 해요. 음, 그리고 소리 내서 이제 읽는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결국 맞아요. 라이팅이 진짜 써보자. 자,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고 읽기부터 시작돼서 이런 내용들,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면 이런 문장들을 쓰고 이런 식으로 영어가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더 은연중에 제가 많이 집어넣지만 이제 학생들은 모를 수 있죠. 계속 이걸 반복하네?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습득을 하고 있는 근데 음, 여러 번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반복을 저는 굉장히 많이 시키거든요. 음, 그냥 진짜 막 너무 자기가 턱 나오는 이 수준이 될 때까지 그래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절대 쓰지 않는 말은 외우라고 하는 거. 어, 외우라고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압박감이 일단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어른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대학생 아이도 가르쳐요. 이거 외우라고 말을 안 하지만 음, 일단 그런 느낌으로 가면 벌써 약간 더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한국 음,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거. 그러니까 반복하라고. 음, 반복해. 이거 계속 나오니까 다음에 또 나오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라. 이걸 음. 계속 얘기하면 그냥 반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더라고요. 단어 그래서 외워가 아니라 단어 반복해. 그냥 반복해서 많이 많이, 읽으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고 근데 아이들이요,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진짜 안 읽고, 그냥 쓰기만 하고, 그냥 듣기만 해요. 안 됩니다. 진짜 그래서 음, 이번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두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남매도 6학년도 마찬가지로 4학년 아이 같은 경우 걔가 굉장히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 읽는 수준인데 지금 읽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여쭤보시더라고. 이렇게 잘 읽는 거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단어를 제가 쓰게는 숙제를 내주지만 이거 안 외워도 되나요? 한국 음, 부모님도 이거 외워야 되는데 아니요, 절대. 지금 그럴 단계 아닙니다. 어, 외우는 건 술술술 이제 6학년 이 누나는 진짜 약간 그런 단계니까 그 아이에게도 제가 외우라고 안 하고 단어 찾고 단어 공부해와 단어 어, 충분히 발음을 네가 잘 될 때까지 하고 이 뜻과 매치를 항상 뜻과 매치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 내가 다시 물어볼게 이렇게 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4학년 아이는 더 안 되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면 안 되고 어, 얘는 그냥 익혀야 된다. 눈으로 이 많은 글자, 이 복잡한 이 영어를 많이 익혀서 익숙해져야 얘가 편해지면서 그게 그 다음에 자동으로 연결되는데, 이제 수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거 안 외우고 어떻게 이 해석을 할 것이며 쓰기를 할 것이냐. 음,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영어가 갈 길이 멀잖아요. 한 기회 안 되잖아요. 그죠. 오래 걸리죠.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다 급하신 음, 부모님들의 마음이 사실 아이들을 힘들게 만드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아이가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보여드린 게 있다 보니 다행히 그러면 선생님 믿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처음에 그렇게 물어보실 때 이거 외우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안 외우고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100이면 100 그렇게 하시는데 어, 그러면 좀만 믿고 기다려보시라고 항상 저는 얘기하고, 아이가 그 다음 영어를 읽고 막 이제 받아들이는 거 보면서 대부분 마인드를 이제 바뀌시고, 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좀 내려놓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절대로, 그러니까 라이팅 같은 경우도 저는 라이팅을, 지금 저희 아이가 7학년 됐는데, 참고로 너무 잘 써요, 라이팅을. 음, 깜짝 놀랄 정도로 라이팅을 쓰는데, 그게 거의 시작은 바로 한 문장 한 문장 소리내서 읽으면서 영어를 익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 문법적인 거 당연히 가르쳐 준 적 없죠. 근데 이제는 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요.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오히려 거꾸로 얼마 전에 이제 영어로 된 이제 그래머를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한국말로 뭐였냐면은 관계사절이었어요. 아, 관계사절을 딱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문법도 사실 여기 있는 자료는 굉장히 영어식으로만 이렇게 풀어가긴 하니까. 음, 근데 이제 엄마 이게 어떻게 가는 거야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갔지만 거꾸로 하니까 얘가 바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 결국에는 그런 문법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라이팅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읽기에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내가 필요해서 가야지 그게 이제 목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죠. 라이팅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우리 애가 약간 더디게, 읽기는 좀 하는데 이제 쓰는 건 아직 좀 쓰는 것도 걸리잖아요, 시간이. 근데 그때 그냥, 그냥 잘 되겠지 하고, 그냥 여전히 책 읽는 거, 그래, 열심히 읽고 즐겁게 하자라고 하면서 하니까 지금은 어느 순간 제가 확인도 안 했죠. 여기 이제 그냥 학교를 음, 다니니까. 근데 이제 한번 딱 봤더니 이제 가끔 제가 보여줘요. 엄마 이거 이제 해가지고 과제 이거 음, 발표한 거 이렇게 썼는데 나 이거 점수 잘 받았다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이제 보면 가끔 제가 막 찍어놨어요. 네가 쓴 거 맞냐고.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혹시 좀 아이들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생각보다 우리 혹시나 어, 이 자료 갖고 그럼요. 계신 게 있으면 좀 이게, 네. 뭐, 사실 아까 정말 초반에서부터 지금까지 네. 혹시 선생님이 갖고 계신 게 있다면 그렇죠. 그거를 뭐 있어요. 공유를 조금 이렇게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한번 괜찮을 것 저도 되게 같아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 식으로 라이팅이 올라오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또 네. 캐나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배워서 음, 하는 그런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하거든요. 네. 혹시 완전 초기는 거의 다 갖고 있고, 중간중간 거는 사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있으니까, 네. 어, 보여드릴 수 있어요. 너무 귀한 그런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저도 뿐만 네. 아니라 맞아요. 저도 그렇고, 음, 또 우리 어머님들도 사실 라이팅에 음. 대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쵸. 읽기도 그쵸. 하고 다 어렵지만, 특히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쓰기 교육이 점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가장 그쵸.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실제로 어머님들이 되게 안 믿으세요. 라이팅이 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음, 정말 된다고요? 음.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막,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워야 돼요. 뭔가 라이팅을 따로 막 배워야 돼요. 뭔가 이렇게 막 교재를 그쵸. 사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음, 자연스럽게 좀 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면 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게요. 좋습니다. 따로 네. 제가 음. 보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제가 선생님 네. 어쨌든 저작권이니까 제가 그거 넣고 어. 공유를 좀 하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 음, 혹시 캐나다 살기를 좀 꿈꾸는 분들, 단기든 음, 여행이든, 네. 이건 꼭 미리 좀 준비를 하셔라 라는 거 있으면 어, 안내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기라고 했을 때는 일단 한 달은 사실 뭐 그냥 경험 수준이니까 그죠, 그죠. 만약에 보통 제가 보는 분은 1년에서 2년, 음, 그 길게 3년까지 어, 하고 가시는데 왜냐면 만약에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 당연히 3년 음, 늘어날수록 힘드시니까 제가 어, 1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꼭 제가 지금 사춘기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도 있어서 더 드는 생각은 그 시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사춘기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아, 여자아이들. 여자아이. 저도 여자아이를 굉장히, 키우고 네, 있는데, 그 네. 언제를 여기서 추천하세요, 선생님? 사춘기라고 한 네. 나이요? 네. 음. 대략적으로 어느 시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는 그나마 살짝 늦게 온 거지. 요즘 한국에서 보면은 빠르면 4학년부터 온다고 하는데 5, 6학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5학년, 6학년, 중1 요 사이. 네. 5학년 좀 괜찮은 것 같고 6학년, 중1, 네. 중2. 네. 여기는 희아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아이들도 사춘기예요. 아,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나도 사춘기라 막 이제 신경 쓰는 것도 많고 막 달라지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영어가 물론 어느 정도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하겠지만 여기 아이들도 쓰는 말이 그때부터 달라지고 음, 막 아시겠지만 욕설부터 아니면 은어, 음, 슬랭 이런 거 엄청 쓰잖아요. 일단 거기서 오는 놀람이 있을 건데 아이들도 막 왔어 안 합니다. 절대. 음, 7학년부터 갑자기 달라져요, 여기도. 근데 여기서 쭉 살던 애들은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가지만 갑자기 왔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extraordinary하게
액티브하다. 음, 괜찮아요. 그런 친구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면 일반적인 아이, 그냥 평범한 아이들은 음, 끼기가 힘들어요. 음, 너무 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네, 만약 가능하다면 그 시기를 피하고 가장 좋은 시기는 2학년 3 음, 여기 그레이드로 2, 3, 4 음. 이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럼 한국으로는 몇 학년이에요? 그레이드 2, 3.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이가 여기는 9월 학기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한 그죠. 학년이.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이 빠른 거거든요. 아, 6개월이 빠르다 보니까 뭐 좀 어리면 저희 아이처럼 1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음, 3학년 요렇게 오시면 2, 3, 4가 돼요. 아, 1학년 2학기, 2학년 1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2학기에서부터 한 그렇죠. 4학년 때 요 2학기 요 시기가 가장 때까지는 좋다. 아직 여기 애들도 애기 같고 더 애기 같거든요. 한국 음, 애들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아직은 좀 뭐 적당히 뭐 어, 어색해도 뭐 어울릴 수 있고 그리고 일단 여기가 몸으로 노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캐나다는 꼭 모든 학교가 8학년까지 하루에 학교 생활이 6시간 반 동안인데 두 번을 무조건 밖에 나가야 돼요. 영하 어, 20도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어, 근데 그냥 막 놀다 보면 뭐 괜찮아지는 거죠. 근데 7학년부터 애들이 끼리끼리 하고 잘 안 나가고 막 나가서도 안 놀고 이렇게 구석에서 수다 떨고 아, 이러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못 깁니다. 그래서 아, 2, 3, 4가 가장 좋은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가 좋은 음, 시기고요. 영어도 빨리 늘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그렇죠. 단기일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달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그렇죠. 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학년 때 오시면 가장 베스트고 그리고 만약에 영어를 1학년 정도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한 뭐 3, 4학년 정도에 오신다 생각하면 그냥 가서 영어 되겠지. 근데 단기로 오시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해야 기본적으로 예를 되면, 네. 들어가지고 웬만하면 사실 한국 부모님들은 영어학원 다 보내시니까 사실 뭐 음, 읽고 어느 정도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오기 전에 말을 좀 더 할 수 있게끔 좀 입을 풀어오고 그다음에 읽기 같은 거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나라는 매일 읽기 시간이 있어요. 아, 모든 학년에. 그래서 저학년 선생님이 읽어주고 올라갈수록 아이들에게 30분 동안 자, 책 읽어 이런 시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아,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빨리 딱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건 읽기도 좀 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기본적으로 그래서 읽기와 말하기 네. 정도는 음, 음, 준비를 음. 하고, 최대한 할 수 네, 있는 만큼 영어. 하고 오는 게 좋다. 그렇죠. 최대한 할 수 있는 음, 만큼 준비를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딱 오시면 당황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준비를 하고 오셔라.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귀하고 많은 정보들을 네. 이렇게 나눠주셔서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께 많은 많은 도움이 될 것 정보가 같아요. 사실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해드리려면 한 몇 박 며칠 걸릴 것 같은데, 그쵸. 우리 나중에 네. 혹시나 또 진짜로 너무나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한번 세미나를 네. 개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어, 언제든지 저의 경험을 어,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네. 선생님께서 또 강의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또 설명을 정말 친절하게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여기까지, 이번 영상은 좀 네.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촬영을 마칠게요.